네, 연휴 복잡하고 또 막히는 길 위에서 보내도 변함없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사베스하고이죠.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뭔가요? 저는 그 깻잎전이 생각납니다. 깻잎전. 네. 전 굽는 또 고통이 크지만 네. 전 맛있죠. 저는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죠? 하도 이 명절 음식들이 좀 많으니까요. 네. 결국은 또 라면이 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정치인들 또 뉴스들 추석 밥상에 올릴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하루의 중심에 있는 뉴스 밥상은 어떤 뉴스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 순방 나서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나섭니다. 먼저 19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요. 그 이후 다음 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전 세계적인 관심사고 유엔 총회도 있죠.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순방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김 실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영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온 우방국이고 엘리자베스 2세는 자유민주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한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급 인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의 정치 국면은 사실 강대강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야, 또 정부와 야당, 그리고 남과 북, 뭐 또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중국을 비롯한 이제 신냉전이죠. 강대강인데 어떤 메시지를 대한민국이 낼지 궁금합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나선다고요? 네, 20일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김 실장에 따르면 다음 날 미국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관해서는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또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외교 무대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닌가 봐요. 네, 현지에서 이제 한일 양자회담도 이제 물밑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또 캐나다에서는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각 회담이 만약에 성사될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대한 후속 조치 이야기할 거고요. 또 트리도 총리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조 심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가 보조금 네. 못 받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나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유엔 총회 동행 여부 질문에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좀 뭐 조용히 동행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선 조금 전에 마무리됐다가 또 바뀌고 그랬습니다. 네. 역시 뉴스의 적절한 타이밍은 이슈앤피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총 9명의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3명의 당연직을 포함해서 총 6명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살펴보면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그리고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9명의 비대위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의 후임인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도 합류를 네. 하겠죠. 그런데 주기환 전 비대위원 이제 대검찰청 검찰 수사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직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사의를 표명했네요. 네, 오늘 발표 직후 물러났는데요. 주 전 위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제가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라면서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정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였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주 전 위원의 빈자리는 전주혜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네. 주 전 위원도 그렇고 전주혜 의원도 마찬가지로 1기 주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뭐 초선 의원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언론에 따라서는 이제 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구성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비대위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배경? 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지역별 안대를 고려하면서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둬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 이번 인선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추석 연휴에 이 비대위 인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는 변함없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심리가 열리죠? 맞습니다.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리를 통해서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정지 여부를 따질 예정인데요. 한편 이제 국민의힘은 신문기일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14일 재판에 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도부가 당헌 당규 개정으로 비대위 출범 전제인 비상상황 요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처럼 물갈이를 한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저희가 이따 박앤장 토론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기쁜 뉴스가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미국계 방송계 최고 권위 시상식 에미상에서 수상했나요? 지금도 계속 시상식 중이에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시상식이 끝났는데요. 네. 총 6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와, 어떻게 미국 되죠? TV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74회 에미상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이게 네. 방송계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시상식입니다. 네. 사실 오징어 게임은 이제 총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네. 작품상 후보에 오른 적이 이제 영어가 아닌 언어에서 네. 작품상 후보에 오른 적이 없어서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이제 작품상을 받을지 관심을 모았는데 네. 아쉽게도 작품상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수상에 성공을 했어요.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죠. 맞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이제 드라마 각 감독상을 받았고요. 이정재 배우가 에미상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 비영어권 드라마는 최초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사실은 뭐 미국 미드, 뭐 영드 일색이었다가 지금 뭐 한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굿즈도 많이 나왔고 조연들도 굉장히 특히 무서워 그 오영수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됐습니까? 오징어 게임의 배우 박혜수, 오영수 배우도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수상에는 실패했고요. 네. 또 정호연 배우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네. 수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오영수 배우가 그 말한 이러다 다 죽어 그 얘기를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면 꼭 한 번씩 써먹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유미 배우가 게스트상을 받았고요. 또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뭐 이런 것들 여러 상들이 있네요. 네, 이게 그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이 두 파트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기술진과 스태프를 대상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이 있고요. 네. 배우와 연출진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이 있는데 네. 저희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열렸다라는 이 에미상은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자고요. 네. 앞서서 지난 4일에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네. 이 게스트상 이유미 배우가 받았고 또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을 받아서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있다 이런 말이네요. 자, 이정재 배우와 정호연 배우가 버라이티 스케치 시리즈 시상자로도 또 등장했어요. 네, 여유로운 퍼포먼스로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명장면이죠. 이제 영희 인형 앞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관객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이정재 배우는 감독으로 영화 헌트도 지금 대박이 나서 올해 좋은 일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소식 하나를 더 전해보겠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벤투호 A매치 평가전 앞두고 있죠? 네, 최정예 멤버를 모두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26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3월 일본과의 원정평가전에서 이제 기회를 얻은 이후에 대표팀과 멀어졌는데요. 올 시즌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결국 벤투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스페인 리그에서 지금 워낙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 말고도 또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나요? 네, 중국 슈퍼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준호 선수 모처럼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대표팀은 정우영 선수가 부상 혹은 징계로 빠질 때마다 휘청휘청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우영 선수의 대체자이자 파트너로서 발탁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리그에서
대표팀으로 올 때 중국 방역 당국의 격리 문제로 뽑히지 못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렸고 또 K리그에서 최고의 윙어로 이제 자리매김한 양현준 선수. 네. 이 토트넘 방한 경기 때 저 선수 왜 이렇게 잘해 하는 그렇죠. 신예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 선수가 지금 8골을 터뜨리면서 이번 시즌 신인상 영순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발탁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네. 자, 화제를 모았던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도 겹치고 좀 제외된 모양이죠. 네, K리그 1에서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FC 이승우 선수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뽑히지 않은 모든 선수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승우 선수가 골 넣고 하는 세레머니 이제 상대 팀한테는 네. 이제 심리적 타격이 2배로 가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평가전 일정 얘기해 주시죠. 네, 23일 오후 8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하고요. 또 27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카메룬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자, 두 경기 다 승패 예측해 주시죠. 다 이겨야죠. 예, 이겨야죠. 네. 자, 다 이깁니다. 뉴스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고 축구를 잘하는 시사 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